1955년 가을 폐허가 된 시골 마을은 전쟁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집터들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어요. 먼지가 일어나는 비포장길 위에서 18살 태수는 구두 닦기 상자를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아침부터 발품을 팔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두를 닦을 사람들조차 별로 없는 시절이었으니까요. 태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젯밤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나. 태수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따뜻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윤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 멀리 들판에서 하얀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아였어요. 16살 소녀는 들꽃을 따고 있었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작은 손으로 예쁜 꽃송이를 조심스럽게 따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윤아만 보면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구두 닦기 상자를 길가에 내려놓고 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아야, 뭐하고 있어? 태수 오빠. 예쁜 들꽃이 있어서 따고 있었어요. 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가을 하늘처럼 투명했어요. 손에는 노란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죠. 이거 오빠한테 줄게요. 윤아가 수줍게 웃으며 들꽃을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태수는 그 꽃을 받아들며 윤아의 작은 손끝이 자신의 손가락에 살짝 닿는 순간을 느꼈어요.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윤아야. 정말 예쁘다. 태수는 그 꽃이 예쁜 건지 윤아가 예쁜 건지 헷갈렸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오빠 우리 강가로 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윤아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태수는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죠. 둘은 손을 잡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흘러가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반짝 비치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강둑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태수는 옆에 앉은 윤아를 몰래 바라봤습니다. 하얀 뺨에 살짝 홍조가 도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마침내 태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아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릴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윤아의 뺨이 더욱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익은 사과처럼 귀여웠어요. 윤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오빠.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태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윤아의 머리에 꽂혀있던 들꽃이 바람에 날려 강물로 떨어졌어요. 노란 꽃잎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두 사람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 꽃이 떨어졌네요. 윤아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윤아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괜찮아 윤아야. 꽃은 또 피잖아. 태수가 윤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영원히 놓지 않을 거라는 다짐과 함께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야, 윤아야. 약속해. 네 오빠. 저도 약속할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줬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죠. 태수와 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동안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노란 들꽃이 강물에 떠내려간 것처럼
이들의 사랑도 곧 시련의 물결에 휩쓸릴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어귀에서 구두닦기를 하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난 거예요. 덩치 큰 사내들이 태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놈이 태수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았어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태수는 숨이 막혔죠. 야, 꼬마야. 여기서 장사하려면 상납금을 내야 해.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태수는 몸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한텐 돈이 없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태수가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태수의 주머니를 뒤져 동전들을 모두 빼앗았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놔라, 알겠나? 불량배들이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동전 몇 개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소리가 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그 동전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윤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윤아를 지킬 수 없어. 태수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이 동네에 있어봤자 계속 불량배들한테 괴롭힘 당할 게 뻔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성공해야 해. 그래야 윤아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없는 소년이지만 언젠가는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었어요. 윤아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윤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윤아가 얼마나 슬퍼할까요? 혹시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만나는 거야. 태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윤아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몰래 떠났다가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어요. 낡은 옷 몇 벌과 구두닦기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살금살금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윤화의 절친한 친구였죠. 통통한 체격에 항상 밝게 웃는 소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왠지 다르더군요. 태수 오빠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일하러 가려고 해.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 언니는 알고 있어요. 아니, 말 못했어. 너무 슬퍼할까봐. 태수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마워하며 순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고마워 순자야. 윤아한테 잘 설명해줘. 꼭 돌아올 거라고. 네 오빠. 잘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 순자는 오랫동안 태수를 짝사랑해 왔거든요. 하지만 태수는 늘 윤화만 바라봤죠. 순자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번이 기회야. 태수 오빠가 없으면 유나 언니도 포기할 거야. 순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질투심과 욕망이 순자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어요. 저 멀리 윤화의 집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윤아야 꼭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태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윤화와의 추억들이 담긴 곳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태수와 윤화 사이를 갈라놓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순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윤화는 태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순자가 전해준 말은 단순했어요. 태수 오빠가 서울로 일하러 갔어요.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윤화에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윤화는 들판에 나가 혼자 꽃을 따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나? 윤화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태수를 기다리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뒤섞였죠. 시간이 흘러 윤화가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중매를 제안했습니다. 상대는 창식이라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윤화야, 좋은 기회다. 창식이는 괜찮은 청년이야. 집안도 부유하고.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죠. 태수는 연락도 없지 않니?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해라. 윤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의 소식도 없었으니까요. 윤화야,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해.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는 없잖니. 어머니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윤화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화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습니다. 창식은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죠. 잘생기고 부유한 청년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창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화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창식의 본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첫 번째 사건은 결혼한 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창식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윤화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가 다녀갔어? 왜 집이 이래? 아무도 안 왔어요. 집도 깨끗한데요. 윤화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인연이 감히 나한테 대든다고? 창식이 윤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윤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만졌어요. 따끔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왜? 왜 때려요? 내가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남편한테 대드니까 때리는 거야. 창식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윤화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창식은 술만 마시면 윤화를 때렸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화를 냈죠. 윤화는 매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몇 년 후 윤화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아기였어요. 윤화는 아이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어. 윤화는 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창식의 폭력은 계속됐어요.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윤화를 때렸습니다. 엄마, 딸이 울면서 윤화를 감쌌습니다. 윤화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창식이 또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었어요. 이년아, 밥은 차려놨어. 네, 차려놨어요. 윤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창식은 또 트집을 잡았어요. 뭐 이딴 게 음식이야. 개밥도 이것보단 나을 거야. 창식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딸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아이가 놀라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윤화가 간절히 말했지만 창식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창식이 윤화를 밀쳤습니다. 윤화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창식이 잠든 사이 윤화는 딸을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유를 느꼈으니까요. 이제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윤화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순자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친구였죠. 순자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순자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나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비도 오는데. 순자야, 도와줘. 더 이상 못 살겠어. 윤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윤화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때렸어요. 순자가 윤화의 상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동정심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은 윤화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자동차와 버스들이 쉴 새 없이 달려다녔어요. 시끄러운 경적 소리에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았던 윤화에겐 모든 게 낯설었어요. 엄마 무서워. 딸이 윤화의 치마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화도 무서웠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윤화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순자가 소개해준 작은 방을 얻었어요. 원룸이었지만 모녀에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으니까요.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딸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윤화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온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작은 시장에서 꽃 파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자리를 얻어서 계절 꽃들을 팔았어요. 장미, 국화, 백합 같은 꽃들이었죠. 아가씨, 장미 한 송이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윤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예쁜 장미를 골라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윤화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 매출이었어요.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윤화에겐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친절하게 응대했죠. 돈은 많이 벌리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창식에게 맞을 걱정도 없고 딸도 안전했으니까요. 딸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윤화는 자신이 못 배운 한을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딸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윤화는 밤마다 딸에게 책을 읽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순자가 서울에 나타난 거예요. 미용실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유나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화는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순자야. 내가 여기 와서 살게 된 거야? 네, 고향보다 서울이 기회가 많잖아요. 미용 기술도 배우고 싶었고요. 순자의 미용실은 꽤 잘 됐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파마도 잘하고 커트도 예술이었어요.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죠. 순자는 가끔 윤화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꽃집 일이 바쁠 때 와서 손을 보탰어요. 딸도 순자를 좋아했습니다. 순자 이모 또 와요. 딸이 순자를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도 아이를 예뻐해줬죠. 어느 날 순자가 윤화와 차를 마시며 슬쩍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수 오빠 소식 들었어요. 윤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이름이었거든요. 무슨 소식? 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윤화의 표정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업을 꽤 잘한다던데요.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윤화의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순자의 얼굴을 스쳤죠. 그래? 잘 됐네. 윤화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태수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공한 남자면 당연히 했겠죠. 그날 밤 윤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이혼한 여자의 아이까지 있었어요. 설령 태수가 독신이라 해도 다시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잊어야겠어. 딸을 위해서라도. 윤화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자는 윤화가 잠든 후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태수와 윤화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순자의 시선이 오래도록 그 사진들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태수가 윤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질투심이 올라왔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맞았을까? 순자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윤화는 어느새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꽃집을 운영하며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딸이 시집 가면서 윤화에게 한 말이었어요. 윤화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딸만 보고 살았거든요. 이제 윤화는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에 물을 주고 시들은 잎사귀를 정리하는 일이 평화로웠어요. 20년 동안 한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결혼식에 쓸 꽃다발을 주문하던 신부가 이제는 아이 손을 잡고 와서 꽃을 사가기도 했죠. 사장님, 오늘도 예쁜 꽃들이 많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화도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히 장미가 싱싱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윤화에겐 소중했습니다. 창식과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쌀쌀한 날이었어요. 꽃집 문이 종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품격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화는 평소처럼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태수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수였어요. 태수도 윤화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죠. 납골당에 갖다 놓을 꽃을 사려고 하는데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어떤 꽃을 원하세요? 윤화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로 알아봤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각자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국화로, 흰 국화로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윤화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화는 가장 예쁜 흰 국화들을 골라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감쌌어요. 손이 떨려서 리본을 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님 제사인가요? 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40년의 시간이 압축돼 있었어요. 돈을 주고받을 때 손이 살짝 스쳤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윤화는 그때 태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봤습니다. 길고 하얀 흉터였어요. 예전에 불량배들에게 당했을 때 생긴 상처였죠. 순간 20년 전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태수. 그래서 서울로 떠났던 것.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태수가 꽃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윤화는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태수가 나간 후에도 윤화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오빠. 윤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윤화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순자의 미용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어요. 순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거든요. 그때 참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태수 오빠한테 윤아 언니가 결혼했다고 거짓말했거든. 윤화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상대방이 물어보자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태수 오빠를 좋아했거든. 그런데 태수 오빠는 윤아 언니만 봤어. 그래서 질투가 났나 봐. 윤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못된 짓이었지. 순자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윤화에겐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순자야. 왜 그랬어? 윤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지냈던 친한 동생이 자신들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다니요. 윤화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망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태수를 그리워하며 보낸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만약 순자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윤화는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자신이 결혼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은 뭐가 됐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순자가 계속 이어진 말이었어요. 그래도 태수 오빠는 결국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윤아 언니도 창식이와 결혼했고. 순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친한 언니를 배신한 거잖아. 윤화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태수를 다시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태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수 오빠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윤화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가 다시 꽃을 사러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칠 후 태수가 다시 꽃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국화를 사려고 왔더군요. 또 국화를 사러 오셨네요. 윤화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가 국화를 좋아하셔서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화와 더 대화하고 싶었지만 어색했거든요. 윤화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 오빠. 옛날 호칭을 부르자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둘은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재회였어요. 오빠 할 말 있어요.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하실래요? 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윤화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찻집은 한적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보였죠. 윤화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화의 얼굴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있었죠. 힘들었어요, 오빠. 결혼 생활도 불행했고. 윤화는 창식과의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남편, 딸을 키우며 혼자 버틴 이야기까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화가 그런 고생을 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윤화야. 내가 그때 데려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오빠도 살아야 했잖아요. 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도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이야기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야간 경비를 서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으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순자가 네가 결혼했다고 하더라.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윤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의 거짓말 때문에 태수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오빠 사실은 윤화가 순자의 거짓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었던 대화 내용을 말이에요. 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순자가 그런 거짓말을. 미안해요, 오빠. 제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헛되이 흘러간 거였어요. 그럼 너도 나를 기다렸던 거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이 없으니까. 미안해, 윤화야. 네가 결혼했다고 해서 연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서로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태수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화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가 주변의 권유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많이 사랑해줬지. 하지만 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윤화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5년 전에. 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도 많이 아파했을 텐데요. 오빠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윤화야. 태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윤화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조화로 만든 노란 들꽃이었어요. 20년 전 윤화가 준 그 들꽃과 똑같았죠. 윤화야, 그때 강가에서 못 지킨 약속. 이제 지키고 싶다.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화의 가슴이 뛰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윤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사랑에 늦은 건 없어, 윤화야. 우리 이제라도 시작하자. 두 사람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은 사랑이었죠. 순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화와 태수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미용실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드러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윤화를 보러 갔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화가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윤화 언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순자야. 정말 미안해요, 언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나도 태수 오빠를 좋아했어. 하지만 오빠는 언니만 봤거든. 그래서 질투가 나서 못된 짓을 한 거야.
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친한 언니를 속였던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순자야, 윤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 지난 일이잖아. 윤화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순자도 나름대로 아파했을 테니까요. 나는 이 동네를 떠날 거야. 미용실도 정리했어.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부산으로 갈 생각이야. 거기 친척이 있거든. 순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꽃집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행복하게 살아 윤아 언니. 태수 오빠랑. 순자가 멀어져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질투심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순자가 떠난 후 윤화와 태수는 본격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죠. 윤화야, 우리 그때 그 강가에 가볼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윤화도 좋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주말에 두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약속했던 그 강가였어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강물은 예전처럼 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들가지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때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했었지. 태수가 추억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들꽃이 물에 떨어졌던 것도. 윤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들꽃을 꺼내 윤화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이번엔 떨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윤화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아 돌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웃음소리가 강가에 울렸죠. 윤화야, 물수제비 뜨는 거 기억나? 기억나죠? 오빠가 잘했잖아요. 태수가 납작한 돌을 골라 물 위에 던졌습니다. 돌이 통통 튀며 건너편까지 갔어요. 윤화도 따라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죠. 아직도 서툴러요. 윤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윤화의 뒤에 서서 손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해야 해. 태수의 손이 윤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같이 돌을 던지니 예쁘게 물수제비가 떴습니다. 와, 됐어요. 윤화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어린 소녀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강물 위에 비쳤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태수는 주머니에서 들꽃을 꺼냈습니다. 강물 위에 살짝 떨어뜨렸어요. 꽃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번엔 둘이 함께 건져 올리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윤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뻗어 들꽃을 건져 올렸습니다. 40년 전에는 혼자 떠내려갔던 들꽃이었죠. 이제는 둘이 함께 구해낸 거예요. 윤화야, 태수가 윤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약속 지킬 거야.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 말이야. 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오빠. 이제는 헤어지지 말아요. 두 사람은 강가에서 포옹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은 거죠.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어요.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죠.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윤화가 태수의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윤화야. 이제 시작이야. 태수가 윤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40년 전 놓친 사랑을 되찾은 기쁨 때문이었죠. 비록 중년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어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후에 만난 사랑이었거든요. 윤아와 태수는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었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말이죠. 강물 위에 떠있던 들꽃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시작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도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